사교수와 고등학교 색인물리 시간입니다. 힘과 운동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포텐셜 에너지를 공부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고 각각의 포텐셜 에너지가 힘과 짝지어져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는데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잠깐 복습합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됐었냐면 바로 이렇게 됐었고, 여기 F에 중력이 오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이 오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RS라고 쓴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R이 바로 여기 있는 R입니다. 그래서 R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그러면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RS에서부터 R까지 선적분하는 것이죠. 자, 이 RS가 기준점이다라고 하는 건, 자, 여기다가, 이 R에다가 RS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0이 된다. 다시 말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점이 이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를 없애기 위해서 이 앞뒤를 이렇게 뒤바꿔서 정의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보존력 FR에 의해서 R에서부터 지금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려는 그 위치에서부터 기준점까지 그 보존력 F가 한 1이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다시 얘기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고 정의한 점인데 이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은 어떻게 정할까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궁금합니다. 근데 이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은 어디에다 정하라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정하나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어디다 정하나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어떤 값을 정했든지 RS를 집어넣으면 0 됐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가 있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정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가장 편리한 위치를 정하는 게 좋겠죠. 편리하다고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을 했더니 가장 간단하게 표현되는 거, 이런 게 이제 편리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그다음에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기준점을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은지 보겠습니다. 먼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어떤 포텐셜 에너지든지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정의식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다 이제 중력을 집어넣으면 되죠. 중력이 바로 무엇입니까? mg죠. 그래서 여기 질량이 m자리가 있다면 여기에 아랫방향으로 mg라는 이런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적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기준계를 정해야지 되죠. 그래서 우리 기준계 하나 정하겠습니다. 기준계 아무렇게나 정해도 좋지만, 자, 이렇게 정했다고 하겠어요. 물론 오른손 기준계로 정해야지 되죠. 자, 이렇게 정했다고 한다면 우리 이 기준계를 가지고 이 중력을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윗방향을 플러스 Z방향이라고 했죠. 그리고 요 중력은 아랫방향을 향하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F는 마이너스 mg하고 Z 햇. 요거는 윗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도 디올, 이 dr하고 여기 내적, 스칼라 곱을 해야 되죠. 그러면 위치 벡터가 있는데 직각좌표계에서 위치 벡터의 미분, 변이 벡터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dr은 위치 벡터가 x에 더하기 y에 더하기 z에시니까 요게 dr 구하면 x에 dx 더하기 y에 dy 더하기 z에 dz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f도 dr을 구합니다. 우리 여기 fr고 dr 하니까 두 개 선적분하는 거 우리 금방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거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놈하고 요 놈 선적분했는데 여기 이제 단위 벡터가 있는데 단위 벡터가 같은 놈하고는 1이지만 다른 놈하고는 0이었죠. 그래서 요거 0 되고 요 놈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mg dz 이렇게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mg dz를 가지고 이제 적분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기준점이 뭐냐면 RS가 XS, YS, ZS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그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곳을 R이 X, Y, Z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걸 그대로 해서 자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F도 DR이 뭐라고 그랬어요?
했어요? F도 DR이 마이너스 mgdz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Z에 대해서만 적분을 하는 거니까 여기다 뭘 쓰면 되겠습니까? RS 중에서 ZS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기는 Z만 쓰면 되겠죠. 그럼 이거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mg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고 mgz 마이너스 mgzs 이렇게 되죠. 이건 기준점에서의 S 성분, Z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두 항으로 됐는데, 요 놈을 어떻게 정하면 가장 편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정해야지 이게 가장 간단해지겠습니까? 요거 없는 게 좋죠. 없는 거요.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ZS를 0으로 정하면 좋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놨더니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mgz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가 있어서 요건 플러스 mgz고 마이너스 mgzs 그랬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mgh 이렇게 쓸 때 h가 바로 저 z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 높이만으로, 다시 말하면 수직축 좌표만으로 정해진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떤 점이 있고, 자, 요렇게 저 옆으로 어떤 점이 있다면 포텐셜 에너지는 요 수직 위치 요거만 가지고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놈은 도대체 요거 ZS는 0으로 정하는 게 편리하다고 그랬는데, ZS는 0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점입니까? 그게 바로 기준계의 원점이죠. 그러면 기준계의 원점은 어떻게 정합니까? 기준계 원점, 옛날에 우리 기준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기준계를 정한다라고 하는 건 원점을 정하고 좌표축의 방향을 정하는데, 그 원점 어디다 정한다고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마음대로 정하면 어떻게 정합니까? 편하게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은 아무데나 편한 대로 정해도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아무데나 편한 대로 정하고 거기가 기준점이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여기 사과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 사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사과의 질량은 300g이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A라는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위치가 있고, B라는 위치는 바로 사과가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 C라는 위치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저 A에서 B까지의 높이는 뭐 예를 들어서 2m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B에서 C까지의 높이는 1m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 사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을 A로 정하든 B로 정하든 C로 정하든 내 맘이라고 그랬죠. 근데 A로 정한 거하고 B로 정한 거하고 C로 정한 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값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값은 달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걸 기준점으로 정하고, 사실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구하는 다른 양들이 중요한데, 그 다른 양들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를 기준점으로 정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면, VA는 어떻게 정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다가 mgz죠. 그러면 여기를 기준점으로 했으니까 우리 m은 뭡니까? 이제 이 SI 단위계를 이용한다면 300g 하면 0.3kg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가 중력가속도 9.8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를 원점으로 정했으면 여기까지가 어떻게 됩니까? Z가 2m죠. 그래서 요걸 다 곱하고 단위는 뭘 씁니까? SI 단위계 단위를 쓰니까 SI 단위계 일의 단위,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죠. 그냥 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5.88 줄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준점에 따라서 여기 밑에를 기준점으로 했더니 5.88 줄이 되더라. 그러면 B를 기준점으로 해보겠습니다. 기준점 B를 기준점으로 정할 것 같으면 이때 Z좌표가 얼마겠어요? 여기가 바로 원점이죠. 그게 바로 0이죠. 그러면 여기 2.0 대신에 얼마를 써야 됩니까? 0을 써야 되죠.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바로 기준점에 이게 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C를 기준점으로 정해보기로 하겠습니다. C를 기준점으로 정하면 아까와 같이 0.3kg 곱하기 9.8인데, 여기를 기준점으로 하면, 그러면 요 아래로 내려간 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2.94 줄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말이 됩니까? 가 아니라 말이 되죠. 포텐셜 에너지는 0보다 작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한 전혀 없습니다. 0이어도 좋고 0보다 커도 좋고 0보다 작아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을 한번 정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용수철에 연결해 놓고서 그 용수철을 이제 X만큼 이렇게 잡아당기죠. 그랬을 때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죠.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됩니까? 크기는 KX와 같죠. 용수철 상수가 K면. 그 다음에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 X하고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이제 기준계를 이제 정해야 될 텐데, 기준계를 우리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힘은 어떻게 됩니까? 왼쪽을 향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F는 마이너스 KX,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거나 마찬가지로 DR은 어떻게 돼요? DR은 이렇게 똑같으니까 요거 두 개를, 스칼라 곱한 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KX, 에다가 요거 X 햇 DX 이렇게 쭉 할 것 같으면, Y 햇하고 Z 햇 있는 건 이제 0이 되고 X 햇만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KX DX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F 도 DR이 마이너스 KX DX인 거 알았으니까 우리 아까 한 것처럼 기준점의 위치 벡터는 XS고 그다음에 저기서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기준계에서 Y 좌표하고 Z 좌표는 0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할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X고 이제 00 이런 것을 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구할 때 아까 스칼라 곱을 했더니 X만 이렇게 남았죠. X만 남았으니까 여기 XS부터 X까지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X를 DX에 대해서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이 되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두 개 없어지고 그래서 2분의 1 KX제곱 빼기 2분의 1 KXS제곱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이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를 XS를 어떻게 정하면 간단합니까? 요거 없는 게 간단하죠. 그래서 요게 0인 거 이거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분의 1 KX제곱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를 2분의 1 KX제곱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사실 우리 기준점을 어떻게 정했냐면 2분의 1 KX제곱이 되도록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제곱이 되도록 이 기준점을 정한 거죠. 그러면 이 기준점은 어디입니까? XS는 0 하니까 이것도 역시 0이죠. 이것도 역시 기준계의 원점이죠. 그리고 이 기준계의 원점은 어떻게 정할까? 아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정할 때는 기준계의 원점을 아무데나 정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의 경우에는 기준계의 원점을 어디다 정하는 게 편하냐면 다른 데 정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 용수철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제자리에 있는 거기를 원점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계산이 편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우리가 나중에 실제 문제가 풀 때가 오면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같은 결과를 얻지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유인력이란 질량이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큰 질량 하나 있고 작은 질량 저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요 작은 질량에 작용하는 작은 질량에 저 큰 질량 때문에 작용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지 m이 스몰 m을 잡아다니는 만유인력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럴 때 먼저 기준계를 정하는데 이럴 때는 어떤 기준계를 쓰면 좋냐면 구좌표계를 이용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기준계를 정할 때 여기 이렇게 기준계를 이렇게 정해 놓고서 그래 놓고서 우리 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R로 표현하는 게 좋죠. 저기서부터 저기까지의 거리가 R이다. 이건 구좌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좌표계로 표현할 것 같으면 우리 힘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G하고서 여기서 원점이 저렇게 있는데 저 R 방향이 저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이 여기 마이너스를 붙은 거죠. 마이너스 R 햇 방향입니다.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투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그런 만유인력을 이렇게 딱 썼습니다. 그리고 구좌표계에서 DR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 한번 배웠죠. RDR 더하기 세타 햇 R 햇 DR 더하기 세타 햇 RD 세타 더하기 파이 햇 R 사인 세타 D 파이 이러는데 여기도 R 햇이 있으니까 R 햇만 빼고 나머지는 0되죠. 그래서 이건 사실 외우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갖다가 스칼라 곱할 것 같으면 뭐만 남냐면 F도 DR은
쭉 해봤더니 요거 두 개 곱했더니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G R 제곱분의 MMDR 요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한 것처럼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의 위치는 우리 이 구좌표계의 좌표로 기준점은 RS, 세타 S, 파이 S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점은 R, 세타, 파이라고 한다면 그 포텐셜 에너지는 무엇만에 의해서 정해지냐면 이 R만에 의해서 정해지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세타하고 파이는 도대체 들어가지를 않죠. 그래서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칼라 곱한 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집어넣을 것 같으면 GMM은 이건 상순위가 바깥으로 빠지고 마이너스도 없어지고 R 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GR분의 MM 한 다음에 더하기 GRS분의 MM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이제 두 항이 됐으니까 이때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요 기준점이 있는 항이 없어지면 좋겠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아까 앞에서는 기준점이 없는 항이 원점에서 0이 되는데 이 경우는 어디서 0이 됩니까? RS가 0이면 0 안 되죠. RS가 얼마야지 돼요? 무한대야지 되죠. 그래서 이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의 경우에는 RS는 무한대가 가장 먼 곳을 기준점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겠습니다. 여기서 딱 볼 것 같으니 보면 힘이 x에 비례하든지 상수든지 또는 x의 제곱에 비례하든지 이런 식이면 원점을 기준점으로 하는 게 편하고 그 다음에 힘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라든지 거리의 3승에 반비라든지 이러면 R은 무한대를 기준점으로 정의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어떻습니까?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G R분의 MM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는 내가 지금 어떤 점에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고 싶으면 구좌표로 했을 때 그 점의 세타 좌표나 파이 좌표는 무언과 상관없이 무엇만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두 점 사이의 거리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만유인력이나 중력이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두 개가 똑같은 것이죠. 질량과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유인력은 라지 m과 스몰 m 두 질량을 정확하게 표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중력은 어떻습니까? 라지 m은 지구의 질량에 해당하는 것인데 지구의 질량은 너무 크니까 그거 생략하고 표시한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두 개가 같은 거죠. 이 두 개가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에서부터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그대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z고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g r분의 mm 이렇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봤죠. 아까 우리가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경우에는 z가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r이 어떤 값이건 간에 사실 이 R은 마이너스 값이라는 건 없죠. 거리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G도 마이너스가 없고 질량도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이것들은 다 0보다 큰 양들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딱 붙었으니까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0보다 작죠.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두 가지 의문을 얘기하겠어요.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관계일까? 자, 여기서부터 이거 구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는 왜 항상 0보다 작을까?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제를 보기 위해서 먼저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에서 시작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가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지구를 그립니다. 그리고 우리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는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R인 곳에 있는 질량 M 사이의 만유인력에 의한 이제 포텐셜 에너지죠. 그리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지구 반지름 R이 있으면 그 위에 있는 지표면에서부터 높이가 Z인 그런 위치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에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G R분의 라지 M 스몰 M이었고 스몰 R이 뭐하고 같았습니까? 라지 R 더하기 Z와 같았죠. 그래서 여기 라지 R 더하기 Z와 같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라지 R에 비해서 Z가 라지 R이 Z에 비해서 굉장히 크니까 우리 라지 R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라지 R로 뽑아내면 1 더하기 R분의 Z 그래가지고 이 R분의 Z는 1보다 굉장히 작은 수죠. 그러면 우리 근사식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항상 어떤 근사식을 썼냐면 1 더하기 X의 N
반승은 뭐하고 근사적으로 놓을 수가 있냐면 1 더하기 nx,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는 2 팩토리얼 분의 n-1 x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x의 제곱 이렇게 나오면 아주 작죠. 그래서 1 더하기 nx와 거의 같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1 더하기 r분의 z의 분의 1은 요거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래서 n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뭐하고 같습니까? 마이너스 g r분의 라지 m 하고서 1 마이너스 r분의 z와 같게 이제 되죠. 그러면 이것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걸 풀면 어떻게 되냐면 요 첫 번째, 요 두 번째 항을 첫 번째로 갖고 옵니다. 그러면 스몰 m이 있고 여기 r 제곱분의 gm 그걸 빼고 여기에 z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항을 쓰면 마이너스 g의 r분의 mm 이렇게 되죠. 근데 요게 바로 뭔지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배웠었죠. r 제곱분의 gm. 요 r은 지구의 반지름이고 g는 만일력 상수고 라지 m은 지구 질량이었어요. 자, 요것들을 요 값들을 만일력 상수값하고 지구 질량값하고 지구 반지름 값을 집어넣을 것 같으면 여기서 딱 뭐가 나옵니까? 9.81 미터/세 세크 제곱이 딱 나오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중력 가속도 g니까 요걸 mgz 빼기 라지 g r분의 라지 mm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게 바로 무엇입니까? 요게 바로 기준점 어디 요게 무엇의 포텐셜 만일력 포텐셜 에너지냐면 바로 지표면에서 포텐셜 에너지죠. 그래서 지표면이 기준점인 중력 포텐셜 에너지니까 만약에 여기를 기준점으로 한다면 여기 없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나왔죠. 그래서 만일력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하고 같은 거다. 단 뭐냐면 이 Z는 지표면에서부터의 높이는 이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걸 넣은 근사식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만일력 포텐셜 에너지가 항상 0보다 작은 게 좀 이게 뭔가 깨름직합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겠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커집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집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죠. 이 가만히 놔두면 포텐셜 에너지가 작은 대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증가한다라고 하면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거 맞는 말이죠. 근데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하고 만일력 포텐셜 에너지하고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일력 포텐셜 에너지도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나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겠죠. 그러면 우리 만일력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보는데 이 만일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이 뭡니까? 기준점이 무한대죠. 이 기준점이 무한대인데 기준점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인데죠? 0인되죠. 그러면 저 가장 높은 데의 포텐셜 에너지가 0이면 그것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포텐셜 에너지가 커져야 됩니까? 작아져야 됩니까? 네, 그렇죠. 아래로 내려오면 작아져야 되죠. 근데 0보다 작은 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기준점보다 더 아래인 위치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게 0보다 클까 작을까 아니면 같을까 뭐 이런 거 물어본다면 여기서 답이 어떤 게 되겠어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는데 맨 꼭대기가 0이라면 그보다 아래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겠습니까? 0보다 작겠습니까? 0보다 크겠습니까? 그 세 가지 다겠습니까? 반드시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아래로 내려오면 감소하니까. 그래서 우리 뭘 알았습니까? 만일력 포텐셜 에너지는 반드시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여기서 알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만일력 포텐셜 에너지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감소하는데 만일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인 데가 어디냐면 저 제일 꼭대기죠. 그러니까 그 아래는 어때야 돼요? 다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는지 우리 잘 이해할 수 있어야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일력 포텐셜 에너지를 쓸 때는 항상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마이너스를 반드시 붙이고 만일력 포텐셜 에너지인데 왜 이게 음수야? 라고 하는 생각 하지 말기 바랍니다. 맨 꼭대기가 0이니까 그보다 더 낮은 데서는 항상 음수여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을 공부했죠. 우리 이제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까지 이제 공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알았으니까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제 배울 수 있는 차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게 무엇인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